오늘장 움직일 종목들 뉴스를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또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사이 전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은 G7 정상회담이 장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이번 주 외교 슈퍼위크를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2박 3일 동안 여러 방면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포인트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 다양한 주제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짧은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무래도 좀 집중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어떤 테마에 더 튈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G7 회의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한 주제로 국가 간의 의견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씬스틸러 참석하는 등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G7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게 좀 제일 큰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주요 광물이나 아니면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물자에 대해서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탈중국에 대해서 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G7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앉아서 뭐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G7이 주도하는 기후 클럽에도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최우선 의제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사실 직접 등장하냐 안 하냐를 한 24시간 정도 두고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 대통령이었나요? 이제 전용기를 빌려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관심에서 좀 멀어졌을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 그런 이슈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갔던 만큼 이제 오늘 과연 어떤 쪽 업종의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전방위적으로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장시 시작하고 나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말 사이엔 한미일 회담,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정상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독일 총리와의 회담이 있었죠. 여기에다 오늘은 또 EU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뢰 제거, 재건 관련주부터 EU 정상회담 시 부각이 될 수 있는 탄소 배출 관련주, KC코트렐까지 한번 여러분 한솔 홈데코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주도 섹터로 올라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주도했던 국내 증시 투심도 다시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주말 사이 각 경제지들의 헤드라인. 반도체 업황은 진짜 바닥을 잡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알고 계십니다. 모든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구나. 그래서 말 그대로 6개월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지금 사실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뭐 6월이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지금 상황을 지금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에 따라서 그 반도체 부문의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뭐 반도체 밀리고 삼성전자 밀리고 할 때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밖으로는 주가로 티 안 나도 지금 분명히 기저에 쌓이고 있는 거 많으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 터지는데 그 어느 한순간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는지 늘렸는지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기술 개발 계속했던 삼성전자 주가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개발 속도에 낸다는 이 자리에는 MIT 출신으로 이제 GE와 미국의 쉘사에서 이제 기술통합과 로보틱스 업무를 담당한 이영훈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 TF의 책임자로 앉혀놓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똑같은 이 대상을 만들어 놓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작년까지는 뭔가 여러분의 관심에서 멀어지신 확 그 투자자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가 지금 완전 관심 밖으로 나간 용어 메타버스라는 게 좀 생각이 나실 건데 굉장히 비슷한 용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등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년에 4조 4,300억 그리고 앞으로 5년간 13
13조를 깎아준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개발 나서고 있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주가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뭐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뭐 반도체 혹한기다, 뭐 재고가 너무 많다 하면서 아예 관심 밖에 있었던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반도체 기업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개발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그때 마이크론이 EUV 장비를 이용해서 D램 생산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EUV는 최첨단 공정인데 그럼 삼성전자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팩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도 3월 달부터 EUV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021년 7월 달부터 EUV 공정을 적용한 D램을 양산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긴장은 해야겠고 뭐 생각은 좀 해야겠고 염두는 해야겠지만 이미 2, 3년 전부터 다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긴장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이 어느 정도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투자 그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나온 또 반도체 뉴스들 쫙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AI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니까 소재, 장비, 비메모리 할 것 없이 골고루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지만 업황 사이클, 뭐 무역 수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는 좀 세부 항목별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용희 수석님은 반도체 안에서도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조금 아까 이제 김선훈 대표님께서 이제 D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DDR5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비코 전자랑 그다음에 ISC가 있었는데 이제는 DDR 주력 방식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빠른 속도랑 넓은 대역폭이랑 이제 전력 소모량입니다. 근데 전력 소모량이 20% 이상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사실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DDR4보다 DDR5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생성 AI, 그러니까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의 바드 뭐 이런 업체들이 난입을 하면서 넓은 대역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파수도 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표를 가져왔는데 DDR4랑 DDR5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작동 전압이 1.2V에서 1.1V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미세한 차이 뭐 전기세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일 최대 용량 두 번째인데 원래 DDR4에서는 32GB인데 이제 DDR5에서는 128GB.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메모리 성능을 좀 평가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근데 주파수가 확 뛰네요. 네, 3200MHz에서 이제 4800MHz. 뭐 이게 최대 출력치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6000까지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주파수가 좀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그 온다이CC라고 결국에는 이 온다이CC는 그 칩 내에서 제가 다음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칩 내 오류 수정할 수 있는 좀 온다이CC가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리에서는 이제 PMIC 전력 관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DDR4에서는 원래 기존에 들어가지 않던 PMIC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인덕터는 누가 공급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가 이제 파인메탈 그 인덕터를 메탈 파워 인덕터를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DDR5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비코전자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코전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DDR5에서 DDR5에서 이제 넘어갈 때 방금 자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이게 아키텍처가 완전히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 DDR4로 있었던 이제 메인보드죠. 우리가 뭐 흔히 가정에서 뭐 조립 컴퓨터 보시면은 이제 메인보드도 다 뭐 나와 있는데 그 모듈 키가 좀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뭐 심볼 개수나 크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ISC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R4에는 없는 PMIC 관련해서 인덕터 모멘텀이 있는 아비코전자 사실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거든요, 시원하게. 그럼 눌림목 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해 봄직한 게 좋겠죠? 저는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2,000원에서
13,000원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좀 눌렸을 때 다시 네네. 12,000원대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코전자 탑픽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힘을 내주며 이번 달 2,5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었고 코스피 시장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강력한 바이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 한국 증시로 들어온 해외 투자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요. 옛날 영화를 봤습니다. 터미네이터를 봤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뭡니까?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이런 말하죠.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네, 방금 예수님 그 말씀대로 역대 최대의 금액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 반도체 중심 사고 있는데 자료 한번 봐보시죠. 지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합치면 약 50조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11조 원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돈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돈이 나와서 바로 아시아 시장, 특히 신흥 시장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한민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K-팝의 원주죠. 네, 바로 엔터주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 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신규 자금을 투자한다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나라의 1등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나라의 신생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외국인들도 당분간은 한국의 1등 주식 투자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50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게는 25조 정도, 즉 앞으로도 약 10조 이상의 자금을 한국 주식을 더 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1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수급 동향을 좀 예측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1,330원에 육박하는 수준에서도 이어지는 외국인의 강력한 바이코리아 행진이란 말이죠. 자, 그럼 한용희성님이 보시기에도 수급 동향 이렇게 적극적인 외국인의 바이 움직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게 어제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수급을 좀 통계를 저도 봤는데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와, 이 정도로 많이 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샀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이제 지난주 금요일 5월 19일까지 좀 데이터를 보니까 회색선입니다. 회색선이 이제 외국인 누적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전체를 뭐 덧셈뺄셈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 얼마를 샀느냐 11조 원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또 98년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에 가장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네. 한 건데 그럼 여기서 뭘 샀느냐? 아까 남인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삼성전자를 뭐 거의 집중 투자를 했다. 근데 여기서 우선주 포함하면은 9조 5천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3,400억 정도 샀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체 순매수의 90%를 이제 반도체주에 사는데 거의 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좀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지금 디램 현물 가격 보시면은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좀 보는 뷰는 뭐냐면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미리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 같은 경우는 반등할 때보다 최악일 때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 상태이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주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JYP, SM, YG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저는 보통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보냐면 유튜브 구독자 수나 아니면은 앨범 판매량을 볼 때 우리가 뭐 엠넷이나 아니면은 뭐 음악 중심 뭐 이런 거를 볼 때 네. 앨범 판매량이 집계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한터 차트라는 앨범 판매량 순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피지컬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앨범을 사는 거죠. 근데 뭐 해외랑 이런 거 다 합쳐서인데 제가 지난주에 좀 집계를 했을 때 그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 장 정도로 팔았거든요. 굉장히 많아 파는 겁니다. 이게 월간 앨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 노래가 거고.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도 다 들어보긴 하는데 손오공. 요즘에는 진짜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브, 슈가, 뭐 NCT, 뭐 지수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케플러라든지 이런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비상장 업체이다 보니까 뭐 연관되는 종목들이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라인업이 있는 기획사가 어디냐? 물론 세븐틴이 하이브 소속은 아닙니다. 멀티 레이블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로 표기를 해놨는데 하이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망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좀 하이브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1조 원가량 올해 누적 수급을 지금 찍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9조 5천억 원 삼성전자 샀고요. 3천억 원가량을 SK하이닉스, 또 JYP엔터도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는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 하이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치솟는 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여름 슈퍼 엘니뇨 등장해 역대 최악의 폭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커피 가격도 지금 12년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 구제역 여파가 계속되면서 한우 도매가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좀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반기는 기사입니다. 제가 더위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올해 여름에 좀 더울 거라고 하는데, 덥고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전 진짜 쥐약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똑같이 주변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올여름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악의 폭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어떤 특정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뭐 온도가 이제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가뭄이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커피값과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이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아마 여름에 기록적인 호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가뭄으로 가도 문제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업종이나 뭐 특히 뭐 농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이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이제 우리나라 충북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등급 기준으로 한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약 한 9%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한 바로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돼서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축산물의 급등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뭐 그 부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열흘 사이에 9%가 뛰었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의 뭐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이건 사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기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어떤 관련주로 엮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다른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지금 축산물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물의약품 기업들의 변동성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관련주 매수해보기가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영희 수석님? 커피 가격 급등은 대표적으로 뭐 맥널티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저는 거의 뭐 연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석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커피 가격에 대한 거를 좀 보자면은 미국 증시에 이제 블룸버그 커피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네. 거의 뭐 이제 그거는 인덱스이다 보니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구제역 광우병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왜 가져왔냐면 그냥 한 번씩만 그냥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종목들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구제역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대성미생물, 뭐 제일바이오, 체시스, 한 번쯤은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뭐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다 전통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구제역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백신을 만드는 업체거나 동물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동물의약품 자체가 마진율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업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고, 지금 제가 상장사만 이렇게 딱 가져왔을 때 5종목이 더 넘어가긴 하는데 5종목은 좀 가져왔습니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보다는 이벤트에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쭉 놓고 봤을 때 2010년도에 주가가 뻥 뛰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010년에서 2011년 구제역으로 이제 소돼지 350만 마리 정도 이제 살처분했을 때 그때 돼지고기 가격이 한 40%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커피 가격도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한국 맥노리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큰 수혜를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구제역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후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대형주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죠.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 증권사들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목표 주가를 평균 9%나 넘게 상향 조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 기사를 보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그냥 제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주가하고요. 목표 주가가 있고 주가 진행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 진행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주가 진행이 올라가냐? 별로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 반면에 주가 진행 방향이 올라간다? 그럼 목표 주가는 올라간다. 주가 진행 방향이 내려간다? 그럼 목표 주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목표 주가는 후행 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약 한 4개월 됐나요? 삼성전자가 가격이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는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8천 원이 되니까 목표 주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냐? 그거 믿지 말라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닙니다. 목표 주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회사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팩트 중에서 호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주가는 1년 이내, 1년 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올라갔다고 이제 2주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 변동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1차, 2차는 따라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3차 목표 주가 변동은 그 반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후행 지표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형주들의 목표가가 줄 상향된 가운데 한용희 수석님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 20개 업체들 중에서 뭐 평균 9.1%를 상향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살펴봤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1분기 실적이 진짜 잘 나온 종목들 딱 이렇게 두 개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저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진짜 잘 나온 업체는 어디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좀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가능한 종목은 저는 자동차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현대 기아차가 지금 환율만 보더라도 우호적인 환경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지만은 오히려 저는 자동차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부품주요 아니면 현대차, 기아요? 완성차도 좋지만은 저는 부품사들은 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이익을 윗단으로 올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 OPM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오히려 이익률이 높고 부품사는 낮았는데 근데 이 그 계열사 부품사 말고 그 일반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화신이라든지 명신산업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계열사 부품사들보다는 조금 그 일반 부품사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